예, 종목 캐스팅 시장의 변동성은 꽤 있지만 또 뭐 이럴 때 사실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목들을 살펴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 염승환 부장님 오늘 함께하고요. 김다은 앵커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3,000포인트가 깨지지 않는 선은 아니지만 어제 이제 낙폭이 커져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됐거든요. 어제 장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대응 전략 먼저 좀 종목 얘기하기 전에 좀 잠깐 볼까요? 일단 이제 증시가 어제 하락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이 체력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악재 좀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개인들의 예탁금도 좀 감소하고 좀 매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그냥 밑에서 그냥 깔아놓고 받아 놓으려는 그런 움직임만 있고, 거기에 뭐 기관들의 매도는 워낙 그동안 나왔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는데 외국인마저도 지금 동반해서 지금 매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악화가 일어나면서 증시가 좀 너무나 손쉽게 그냥 3,000선을 훼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수급이라는 건 또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근본적인 부분인데 전혀 지금 바뀐 건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도 좋았고 지금 뭐 경기 회복에 따른 뭐 가시화는 계속 나오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여전히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거기다 뭐 유동성에 대한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의 금리가 요즘에 또 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데, 중국 당국에서도 지금 뭐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뭐 아직까지는 얘기는 없고, 미국의 연준 의장도 여전히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뭐 인플레이션 목표치 가려면 3년 이상 걸린다고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너무 좀 앞서서 그냥 좀 그 우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최근에 이제 가격 부담과 맞물려 가지고 증시를 좀 이렇게 하락시켰던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뭐 우리나라 증시를 올렸던 이 배경은 전혀 지금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3,000선 이하에서 너무 후퇴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겁먹을 때 이렇게 공포심에 좀 매수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반대로 또 너무 한 3,150에서 200 가면 또 흥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줄여나가면서 지금은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는 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과 스탠스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 질문을 먼저 드려봤고요. 종목 이야기 가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뭔지 김다은 앵커 힌트부터 좀 봐주시죠. 네, 사진에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네요. 대림건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주택 공급 확대 소식에도 오히려 시멘트주들이 많이 움직여서 건설주들에 대한 아쉬움이 살짝 있었는데 오늘 대림건설 준비해 오신 것 맞을까요? 네, 그렇겠죠. 뭐 대림건설, 대림산업. 근데 최근에 뭐 회사 분할이 있고 좀 이래가지고요. 네. 회사가 조금 정리가 좀 혼잡스럽기도 네. 합니다. 어떤 기업이에요? 네, 그 DLENC라고 이름이 네.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대림산업이 맞는데요. 대림산업이 석유화학하고 건설하고 이렇게 원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주사로 전환을 해가지고 DL이 석유화학을 가져갔고 DLENC가 이제 대림산업, 그 밑에 이제 대림건설까지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건설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을 오늘 가져온 배경은 일단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건설주들이 주가도 좀 많이 빠졌지만 올해 분명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또 4월 달에 이 서울시장 또 보궐선거가 있는데, 요새 여야 의원들 그러니까 이 후보들 너나 할 것 없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계속 좀 언급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한번 기대할 수 있고, 또 이미 정부에서도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한 성장은 뭐 내년까지는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뭐 의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좀 GS건설보다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수주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 약했는데 그건 지금 빠지면서 충분히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반대급부로 내년에는 오히려 매출가익이 더 성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지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DL의 지주사 전환 얘기가 좀 계속 나오는데, 왜냐하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지주사 지분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DLENC는 어떻게 보면 사업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업회사 지분을 DL 쪽에 넘겨가지고 특히 DL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되는데, 아마 DL이 유상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사업회사인 DLENC의 주가가 올라갈수록 굉장히 대주주 입장에서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GS건설이 시총 3조 원인데 지금 DLENC가 2조 원 초반대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뭐 극도의 지금 저평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GS건설과 지금 그 시총 갭이 50% 차이 난다는 건 좀 거의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선 좀 적극적으로 뭐 두려움 갖지 말고 좀 몰린다 하더라도 대응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LENC입니다. 분할 상장할 때 가격이 대략 한 뭐 13만 원, 13만 원 언저리인 것 같네요. 예, 목표가 1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종가는 1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자, 특징주 가운데 또 투자 아이디어 골라보겠습니다. 김다은 앵커 오늘 꼽은 종목 뭔지 알려주세요. 네, 앞서 염승환 부장님께서 지금은 비중을 확대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고른 종목들 중에서 매수 신호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백신 보급을 앞두고 이제 탈코리아나가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도 회복할 준비, 비행기도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죠. 제가 항공주들 중에서 진에어를 챙겨온 이유는요. 연기금이 40일 동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진에어는 2월 5일부터 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미 부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진에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SK케미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대형 IPO가 남아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 덕분에 바이오 관련주들도 악재를 날려버릴 이벤트가 남아있다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SK케미칼도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두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항공주 가운데 진에어입니다. 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들 얘기도 있고 사실 LCC도 이제 아시아나 합병하고 그러면 진에어가 다 통합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쪽에 관심이 꽤 높습니다. 네, 저는 일단 하트 의견 드리고 네. 싶어요. 뭐 요새 미국도 항공주 되게 좋더라고요. 네. 좋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교롭도 또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한국도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 집단 면역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2주간 격리가 해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 마카오가 어제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마카오와 중국 간에 이 자가격리를 해제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하나 나왔더라고요. 또 실제로 지금 호주와 뉴질랜드 간에는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고 2주간 이제 격리가 이미 해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일부 국가에서 조금씩 이제 뭔가 격리 해제가 보이는데 백신 접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 이런 국가들이 더욱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해외 여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나 항공업체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것들은 어느 정도 또 사실 주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어깨 구조 조정이 이제 되고 있어요. 뭐냐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이제 큰 국적 항공사는 하나가 됐고 저가 항공사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저가 항공사들이 주가 못 갔던 게 공급가의 우려인데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주항공이 있지만 진에어가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합병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LCC 업체 3개가 하나로 지금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진에어가 있고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현재 제주항공이 45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항공기를. 근데 이 3사가 합치면 59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또 규모의 경제도 확립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주항공을 뛰어넘는 국내 최대 회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진에어 어쨌든 지금 단기도 물론 좋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바라볼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에어는 하트를 주셨고요. 다음에 SK케미칼입니다.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 임박했는데요. 예.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반영될 여지는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투자 의견은 X 드리고 네. 싶고 왜냐하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반영이 조금 더 남아 있죠. 시간은 남아 있는데 점점 이제 임박했잖아요. 3월 아마 중순경에 상장을 할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사실 SK케미칼을 투자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고 투자하시잖아요. 그래서 백신 자회사고 지금 지분 98% 갖고 있으니까 내가 백신 기업 바이오사이언스 투자하고 싶은데 방법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SK케미칼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케미칼의 매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바이오사이언스 쪽에 매수가 많이 붙겠지. 이거는 예전에 그 SK가 SK바이오팜 상장시킬 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과 좀 유사하게 좀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SK케미칼을 흥분해서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그 상장이 다가왔으니까 더 가겠지 이거보다도 충분한 지금 주가 반영을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좀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로 좀 매도하시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에어, SK케미칼 두 종목 봤고요. 시장 특징주 두 종목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어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IS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 전고체 배터리인데 조금 더 빠르게 상용화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강한 포부를 밝히면서 CIS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꿈의 전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머지 않았을까요? 매수 신호 받아볼게요.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ST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실 생산하는 이 CMO 생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또 한 번 주목될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ST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CIS입니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공장 자동화도 그렇고 여러 그 이슈들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CIS는요, 부장님? 네, 일단 이거는 좀 X 드리고 싶고요. 일단 2차 전지 업종이 요즘에 좀 워낙 주가 변동성이 커서 예. 바로 좀 회복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물론 테슬라가 올라서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반등하겠지만 변동성 자체는 커질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코나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누구 잘못인지 사실 그것만 봐서는 명확하게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더라고요. 또 거기다 SK랑 지금 LG그룹 간에 지금 약간의 그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 결과는 나왔지만 합의가 돼야만이 뭔가 좀 투자 그 어떤 심리가 좀 개선될 것 같고, 다만 전고체 배터리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난 것도 결론적으로는 이 분리막이 뚫린 현상이라 좀 많이들 보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분리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안정성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도요다도 이걸 개발한 지가 벌써 뭐 10년이 넘은 상태고, 이 CIS의 기술력은 물론 우리가 좀 믿어봐야 되겠지만 당장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4, 5년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나야 뭐 한 2025년도 이후 정도 돼야만 어느 정도 그때부터 좀 제대로 된 양산차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시간이 아직은 좀 많이 걸리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지금은 좀 단기 반등을 노리고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 종목 더 있네. ST팜입니다. 원료의약품 쪽이죠, 이쪽. 네, 그 ST팜은 이제 원료의약품 네. CMO로 유명한데, 바이오 이제 의약품보다는 이제 RNA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RNA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암세포가 침투하면은 그 암세포 자체를 보통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DNA나 RNA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병의 발생 원인 자체를 그냥 차단시키는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발본색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RNA 치료제 시장이 지금 예전에는 희귀의약, 그러니까 희귀약품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지금 만성질환, 뭐 간염, 대장암 이런 쪽으로 치료제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CMO 쪽에서 글로벌 3위 업체입니다. 앞으로 증설하면 2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성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때문에 주가들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릴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하트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은 하트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염승환 부장님 관심 종목은 과거 이제 대림산업 DLENC였고요. 저희가 뽑은 종목 가운데는 진에어하고 이제 ST팜하고 두 종목을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예, 오늘 종목 캐스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 염승환 부장님 그리고 김다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